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회로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이라고 하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회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입출력 단자에 지금 보시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IO 0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커넥터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아두이노가 쉴드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하게 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커넥터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주변 회로에도 이렇게 커넥터 처리를 했습니다. 이 커넥터는 터미널 모드에 있는 디폴트를 사용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삭제를 하고 이렇게 디폴트에 있는 이렇게 그래서 터미널 모드의 디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얘들이 연결되어야 할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죠.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라벨을 적어주면 돼요. 스트링을. 그래서 IO 소문자네요. IO 8번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에 있는 IO8과 여기 IO8이 연결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로도에서 이 커넥터를 촬영할 때는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양방향 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이제 ERC라고 해서 Electrical Rule Check 그래가지고 ERC를 돌릴 때 사용을 하는데, 프로테우스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인풋 아웃풋을 구분하진 않고 그냥 디폴트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도면을 보내거나 받았을 때 이렇게 디폴트를 주게 되면 본인이 그린 게 아닌 거는 잘 모르겠죠.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입력이냐 아웃풋이냐 이걸 구분해 주면 서로 얘기가 없던 사람들도 보면 이게 인풋이다 아웃풋이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본인이 그린 그림에서는 그냥 디폴트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은 툴스 메뉴에 보시면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 해가지고 단축키는 A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메뉴가. 그리고 단축 아이콘은 여기 있죠. 스패너 모양의 또 A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뭐 단축키 같은 경우는 A를 누르시면 되겠죠. A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은 얘를 제가 삭제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떨 때 유용하냐면, 혹시 제가 지금 동영상 설명을 드리지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후에 이 홈페이지 탭을 누르시고, 홈페이지 탭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는 집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약간 살짝 옮길게요. 자, 홈페이지에 가시면 도움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케매틱 캡처의 도움말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창이 열리면 이때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인해서 치시면 돼요. 프로퍼티 PROPERTY 프로퍼티라고 치시면 이렇게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이라고 나오죠.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창을 키우고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링 카운트, 액션, 어플라이, 어사인, 리무브, 리네임, 쇼, 히든, 리사이즈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대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동영상을 보신 후에 이걸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뭐 굳이 영어라고 해서 어려울 필요 없이 동영상 보신 다음에 특정하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한다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회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두 가지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택하고 지정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선택을 하지 않고 지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선택 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 그러냐? 자, 선택을 하지 않고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 단축키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얘가 IO8 얘가 IO9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일 경우는 이렇게 쓰겠지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툴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쓰실 때 어려워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어떠한 명령을 쓰고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 보시면 헬프라고 되어 있는 네모칸이 이렇게 쳐져 있죠. 여기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현재 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IO8을 주려고 하는 얘는 어디서 왔냐 이거죠. 얘가 보시면 컴포넌트, 서브 서킷, 터미널, 포트, 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죠. 터미널 모드에서 왔어요. 터미널 모드. 그러니까 A를 누르게 되면 선택을 하고 갈게요. 선택을 하고 A를 눌러서 자 지금 내가 선택한 애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대상이 누구냐를 먼저 적습니다. 자, 이 대상은 터미널에서 온 애이기 때문에 이 터미널에 온 애한테는 프로퍼티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냐면 net라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net. 자, 그러면 여기 쳐볼게요. net, n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net는 어떻게 값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분이 되게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다시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는 눌렀지만 지금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메뉴는 NET는 뭘까요? IO 8번이죠. IO 8 이렇게 쓰겠습니다. IO 8 오케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증명한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손가락 모양 옆에 파란색으로 이등병 표시 하나 나오죠. 클릭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건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여길 가도 나타나고 여길 가도 나타나고 여길 가도 나타나요. 여길 누르게 되면 IO8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즉 현재 선택을 하지 않고 프로퍼티 어사인먼트라는 메뉴를 쓰게 되면 어떠한 대상물을 선택하지 않고 프로퍼티 어사인먼트를 쓰게 되면 한 번 실행한 명령이 여러분 스스로가 종료할 때까지는,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등병 짝대기가 계속 나와요. 네트 이렇게 나오죠. 얘는 지금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회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취소하는 방법은 왼쪽 편에 있는 컴포넌트 모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누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손가락 옆에 또 나오죠. 하지만 컴포넌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상태의 회로도 그리기 작성 모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Z.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선택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얘한테 이름을 주겠다. A. 그 다음에 net는 IO8. 오케이.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아니, 아까 한 거나 지금 한 걸 뭔 차가 있습니까? 얘가 IO8이면 얘가 IO8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우스 가져가 볼게요. 손가락 모양 옆에 이등병 표시가 안 되죠. 바로 이겁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클릭하는 대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 선택을 할 경우에는 선택하고 명령을 주면 자동으로 프로퍼티 어사인먼트 메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뭘 눌러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표시가 안 되죠. IO8이라는 것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였듯이 선택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IO8이고 여기가 IO8이면 번거로운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아니라 이제 스크립트를 다시 하나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얘가 IO8이고 얘가 IO9예요. 그러면 얘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A를 누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네트가 IO8번, IO9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대표 문자 IO는 공통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이 오고 9번이 와야 되니까 IO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뒤에 샵을 붙입니다. 샵. 왜 샵을 붙이느냐? 여기 보세요. 자, current count value is designed by a 샵 in string. 그렇죠? 여기에 지금 대표 문자는 있는데 그 다음에 뭐 1번부터 9번까지, 0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0, 1, 2, 3, 4 숫자가 세워질 수 있는 카운터 되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샵을 붙여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IO는 자동으로 붙는 거고요. 이 샵에 들어가는 이 해당되는 숫자가 이제 표시가 될 텐데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숫자가 어디냐 이거예요. 카운터를 몇 분도 시작할 것이냐, 5, 4, 3, 2, 1이냐, 1, 2, 3, 4, 5, 6이냐, 3, 4, 5, 6, 7, 8, 90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첫 번째 거. 자, 그럼 우리는 몇 분으로 시작합니까?
8번으로 시작할 거니까 8번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8번을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8 다음에 9가 와야 되니까 1이 증가하는 거죠. 만약에 8 다음에 7이 와야 될 경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주시면 돼요. 지금은 9가 돼야 되니까 8 다음에 9가 돼야 되니까 1 증가가 맞죠. 자, 그러면 이 명령어와 카운터, 인크리먼트까지 일을 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액션은 지정하는 거죠. net가 IO 8번, 9번이 되라. 그래서 어사인 하는 거, 지정하는 거고, 누구한테 이것을 할 것이냐, 내가 좀 전에 선택한 애들, 아까 우리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가 온클릭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글로벌 태그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IO8, IO9가 됐네요. 뭐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처음 제가 이거 작성을 할 때는 얘가 먼저 놓여진 순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웠죠. 지우고 여기서 새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후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얘보다 나중에 놓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연결했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놓였잖아요. 그럼 해볼게요.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A, 숫자 8. 이번에 그러면 제대로 8번, 9번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제가 이건 아마 순서를 바꿨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A를 눌렀어요. 자, 아까는 8번, 9번 갔으니까 이번엔 10번으로 해볼게요. 10번. 10번에서 증가를 하겠다. 오케이. 그렇죠? 10번, 11번, 12번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얘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설명드리려고 또 상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10번, 11번, 12번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뭐 하나라면 고치겠지만 여러 개일 경우에는 다시 지우고 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힘드니까, 그럴 때는 자, 틀린 것이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 11번이 되고 12번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선택을 안 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A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부터 보세요. 언제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클릭할 때, 클릭한 애한테 뭔가를 지정하겠다. 어떻게? IO 11번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IO 11번으로 시작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OK. 자, 그러면 얘를 눌러줘야죠. 11번, 12번.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손가락 옆에 이등병 모양이 나와 있다. 이 얘기는 현재 Property Assignment Tool이 지금 명령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컴포넌트 아이콘을 눌러준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풀업장 말고 LED 한번 해볼게요. 이 LED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값이 220인데 100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얘를 더블 클릭 또는 컨트롤 E를 해서 이 값을 바꿨을 거란 말이죠. 100으로. 이런 식으로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쭉 드래그. 이때 이 선들은 관계없어요. 선택이 돼도. 하지만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값도 220이나 1K나 우리가 지정하는 값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애들의 똑같은 성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 자, 이번에는 이 대상이, 이거는 부품이잖아요. 부품이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에 쓸 수 있는 게 REF나 value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R3, R4, R5 이걸 바꾸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33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뭡니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value죠. VALUE, value를 어떻게 합니까? 100이나 220을 어떻게 330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value는 3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던 값을 지정하기 때문에 value는 이퀄을 붙이고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없죠. 어사인이니까 그대로 둬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애들한테 적용할 것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OK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봤더니
부품의 레퍼런스는 D2, D3, D4고 이 값은 레드, 그린, 블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이듯이 이 LED들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값을 텍스트로 표시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화면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자 이럴 때는 이 값을 이번에는 없애버릴 건데 없앤다는 의미가 지운다는 것이 아니라 화면상에서 감추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이때 다른 애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A 누르고 뭘 하려고 해요? 아까는 value equal 330 이렇게 줬잖아요. 이거 지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value만 쓰는 거예요. value. 지금 내가 선택한 애들의 이 값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애들의 값을 화면에서 감추겠다. hide OK 하면 감춰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R3, R4, R5 얘를 바꿔 볼게요.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A를 누르는데 이때 얘는 값이 아니죠. 부품의 ID, 즉 파트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EF가 되는 거예요. REF 이렇게 되는 거죠. REF를 어떻게 화면에서 감춰라 이 뜻입니다. OK 하면 이렇게 감춰지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 어사이먼트 툴이 여러분이 잘만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화면에 보이고 싶으면 선택하고 A 무엇을 레퍼런스 어떻게 show 보여줘 OK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명령을 주느냐 선택을 하지 않고 명령을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지 않고 명령을 주게 되면 해당되는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가 잘못 누르면 다른 애한테도 지정이 된다는 거죠. 다른 애한테 이렇게 누를 때마다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얘가 살짝 비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주고 나서 다 줬어요. 얘를 옮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옮겨야지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명령어를 쓰실 때 A를 먼저 누르느냐 아니면 대상을 선택하고 누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PCB까지 갈 때는 네트 이름이 이제 엉망이 돼요. 네트를 잘못 줘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PCB 패턴 자체가 잘못 생성이 되는 거죠. 아마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한번 보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스키매틱 캡처 뭐라 그랬죠? 프로퍼티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프로퍼티 어사이먼트 툴 보시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메뉴를 보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화면에 표시하냐 감추냐 그리고 어떤 값을 value 값을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을 선택할 때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 IO 8번 IO 10번부터 12번까지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근데 얘한테 어떤 명령을 써야 돼? RF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명령을 줄 애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어디서 왔다 그랬죠? 터미널 모드에 왔었으니까 터미널 모드에서 터미널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여기 있는 거죠. 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러면 IO 샵인데 얘를 12, 11, 1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운터 값이 얼마? 초기 값이 얼마예요? 12죠. 10인데 거꾸로 내려가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언제? 내가 클릭할 때 지금 선택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눌러요. 12. 이건 11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되면 10이 되겠죠. 여기까지 잘 하시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명령이 살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취소한다? 여기 있는 컴포넌트 모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툴스 메뉴에 있는 프로퍼티 어사이먼트 툴이라고 하는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신 후에 여러분 실습을 해보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아이템으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